저는 특별히 골든타임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녁 늦은 시간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술 결과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횟수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끝나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가능은 하지만 수술이 거듭될수록 흉살과 조직의 손상으로 수술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들 병원은 대부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이제 병원에 걸어두시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성형외과 의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성형코리아라는 곳을 들어가시면 원장님 성함과 병원명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신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든 재수술인 경우는 이전 수술로 인해서 피부 조직이 유착, 흉살로 인해 모양이나 조직의 변형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새로 연고를 사용하는 등으로 수술이 복잡해지고 오래 걸립니다. 또한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가 첫 수술보다는 상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길까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계절에 따라서 부작용의 빈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름이라고 덥게 지내시거나 겨울이라고 춥게만 지내시지도 않는 것도 그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 수술에 있어 가장 큰 부작용은 염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염증을 최소화하려면 이제 실리콘 임플란트 같은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수술이 좀 커지고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합하진 않고요. 따라서 각각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충분히 상담을 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수술을 하시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 수술 후 부기가 발생하면 코가 이제 원하는 것보다 크고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계획할 때는 부기가 빠진 후의 모습을 생각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 부기가 있을 때 모습이 마음에 드셨다면 부기가 빠지면 원하는 것보다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수술 전에 원하는 모양을 상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염이 있다고 해서 겉에 보이는 코 모양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간혹 또 이제 비염이 있어서 코를 자주 만지거나 코를 많이 푸는 경우에 변형을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너무나 심한 자극이나 충격이 아니면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코 둘 다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더 좋거나 더 안 좋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면 한 번에 회복을 할 수 있고 수술하실 때 눈, 코 모양을 같이 고려해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몰법이라는 것이 실로 피부와 눈을 뜨는 근육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기존의 아토피 등 무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비비는 경우는 이제 실이 느슨해져서 풀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머니와 딸이 많이 같이 오시는데요. 20대 같이 젊은 분들의 경우는 이제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아서 비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50대 같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피부 처짐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진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절개로 쌍꺼풀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절개를 하더라도 피부를 많이 잘라낼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부기 때문에 속눈썹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지속된다면 눈매 교정이 너무 과했거나 혹은 피부 절개를 많이 한 경우에 피부가 모자라 눈을 뜨고 잘 수도 있습니다.